이게 이게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연권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연도나 그런 게 조금씩 다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종합해서 1951년이면 어느 우리나라의 큰 역사적인 획을 긋는 일이 일어나죠. 50년에 뭐죠? 6.25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다는 걸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가 입원해서 51년 1월 5일 날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보면 향년 87세인데 어른이 88세다 뭐 6세다 그렇게 합니다. 87세로 하시면 되겠고요. 이쪽에 있는 사진은 1차 귀국 시 여기는 도미 사업 미국 가서 사업할 때 사진입니다. 이건 한국통신부를 세웠을 때 사진이고 거의 같은 무렵이죠. 구미우연 때 이 구미우연을 만들어 가지고 자그마치 영국과 독일도 한간데 했는데요. 미국에서는 이게 바로 21간데 그렇게 해서 전체 23지구를 만들었어요. 엄청난 일이죠. 이건 미국 전체에 한국 친유회를 만들었다. 어떻게든지 한국을 도와주고 한국에 참 친구가 되어야 되겠다. 구미우연을 만들었습니다. 서대필 박사의 출생을 조금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출생과 어린 시절을 보는데 이분은 어디 가서 태어났냐면 본관은 대구 서씨 진사 서광효와 이기대의 딸 이성주 씨의 5남 2녀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자는 윤경, 호는 송재, 또 쌍경. 그래서 저는 자 없이 사는데 호가 없이 사는데 요 호가 쌍경이다, 송재다. 되게 송재 그럽니다. 영문 이름은 필립 제이슨 그렇게 사용하죠. 여러분 이분이 태어난 곳입니다. 어디입니까? 외갓집이에요. 외갓집 가서 태어났는데 이 동네를 가내마을이라 그럽니다. 여기 가보면 박사학위 영특자가 29명이에요. 이 동네가 큰 동네가 아닙니다. 조그만 동네예요. 거기에 제일 먼저 서대필 박사가 거기서 태어났어요. 이가 잘 안 보이는구나. 서대필 박사에서 쭉 29명이 태어났습니다.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요, 외갓집이 가서 태어나는 아이들, 그러니까 뭐냐면 친정집이 가서 아기를 출산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모든 책을 다 뒤져봐도 출생한 날은 나오지만 본가로 돌아온 날짜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연구를 하다 보니까 되게 이제 아기가 나면 100일 때 잔치를 해요. 100일 때 잔치하는 걸 말하면 이제는 넌 살 수 있다. 이제는 진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전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다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데는 3분의 1 정도가 다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돌 때가 되면 어려워도 돌잔치를 꼭 하거든요. 돌 때가 되면 돌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보니까 100일 지나고 본가로 돌아가든지 암만 늦어도 첫 돌이 지나면 본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보성에서 태어났지만은 본가로 언제 왔느냐 기록은 없지만 암만 늦어도 그 돌때를 따지면 1살 1년 돼서 돌아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어렸을 적에 대개 이제 1살 2살 때부터 이제 몇 살 7살 때 진잠으로 가죠. 진잠으로 가는데 그게 바로 여기 연무에서 살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가보니까요, 이 외갓집이죠. 서대필 박사의 이제 태어난 집이에요. 이게 이렇게 본체가 있고 저 옆에 또 행랑채가 이쪽인데 행랑채는 없어요.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 뒤쪽으로 가면 별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별채가 있습니다. 뒤쪽입니다. 이게 초당이라고 하는데 이 건물을 초당이라고 해요. 초당 입구입니다. 들어가 보면 여기가 바로 서대필 박사가 태어난 곳이죠.
여러분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 보면 사진이 붙어 있어요. 서재필 박사의 사진이 여기 태어났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문동면. 전라남도 보성 문덕면 용암 산길 그 태어난 곳에서 이렇게 키로수로 따지면 한 2.8km, 3km가 조금 안 되게 나오면 이 기념관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는 가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기념관이 있는데 기념관 딱 보면은 사실 이 좌측에 기념관이 있고요. 여기 들어간 우측에 이게 뭐죠? 요게 독립문이죠. 독립문 같은데요. 그리고 저건 개화문이라고 그럽니다. 이 독립문을 영은문이라고 해서 외국에 사신들이 올 때 특히 그 중국 쪽에서 오는 사신들을 맞이했던 건데 그걸 헐고 독립문을 세웠고요. 거기 또 그들을 맞이하는 집이 있는데 그걸 뭘 바꿨냐면 독립관으로 바꿨어요. 지금은 거기가 개발되면서 장소가 옮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것은 기념관 전체를 지금 안 보였는데 입구자로 되어 있습니다. 기념관이. 그래서 그 안에는 이렇게 조그만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서재필 박사의 모습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 돼요. 이것은 바로 논산 연못 금곡리에 있는 서재필 본가예요. 본가. 이게 너무 허물어지고 해갖고 지금은 이걸 철거했습니다. 복원을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철거했어요. 이따가 사진 또 철거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년 시절은 충남 은진군 진장으로 7살 때 부 서광효의 칠촌 서광아 양자로 갑니다. 양자로 양아버지 이제 칠촌 사이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곧 관직으로 오른 서광아를 따라 갔다가 7살 때 갔다가 진잠에서 한성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서울로 막 올라가는 거죠. 양어머니는 안동김씨 세도가의 하나였던 김원순의 딸이자 대한제국 시기 2조 참판을 지낸 김성근의 누나예요. 2조 참판의 바로 누나였다. 이게 양어머니입니다. 예, 굉장한 집안이죠. 그렇게 해서 서울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요. 바로 18세 때 과거에 급제하는데 이건 뭐냐면 별시 문과에 18세 최연소자로 과거에 합격합니다. 어떤 기록이 보면 장원급제에 있다고 하는데 장원급제는 아니에요. 이건 정확한 팩트를 짚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도야마 육군 하상학교 1883년 5월 20일에 입학을 하는데 거기서 신식군대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이때 보면 김옥균 씨 조금 이따 나올 겁니다. 김옥균 씨가 이 서재필 박사의 13살 위요. 근데 김옥균 씨는 장원급제한 분입니다. 서재필을 동생같이 여기고 늘 같이 데리고 다니고 같이 공부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김옥균 씨가 뭐라고 했냐면 이 나라 앞날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식 군대 훈련을 배워야 된다. 그 권고를 받아들여서 일본에 가서 하상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제가 와보니까 그 서재필은 친일 쪽으로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친일은 절대 아닙니다. 친일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친미라고 하면 맞을지도 몰라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신식군대를 배우고 이때 하상학교 시절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였어요. 이게 중요한 사진이죠. 갑신정변 일으킨 주역들입니다. 제일 윗짝이 누구예요? 김옥균입니다. 김옥균. 김옥균 씨가 어디 사람인지 아세요? 충청도 사람이에요. 어디 사람이에요? 공주 정암입니다. 저는 여기 그 유어터를 2번을 가봤어요. 요 분은 이제
이게 서대필이고 이게 서광범, 여기는 박영호. 박영호는 철종의 부모입니다. 철종의 사위예요. 그러니까 이 네 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국가의 요직에 다 올라가는 사람들. 그 당시에 최고의 요직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 장원급제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왜 이분들이 정변을 일으킵니까? 그 당시에 보면 이 탐관 오리들이 다 썩어버린 거예요. 이대로 가면 나라가 꼴이 안 되겠다. 그래서 당신들이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우리 함께 잘 사는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의미에서 정변을 일으킨 겁니다. 갑신정변 주요 김옥균, 서광범, 서대필, 박영호. 서대필 21살 때 이 정변을 일으켰어요. 이 정변을 일으킬 때 잠깐 말씀드리면 그때의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미국을 갔다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보밍사절단이라고, 보밍사절단, 은혜를 갚는 사절단,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현미사절단, 미국을 보고 오는 거예요. 가서 여러 가지 보다가 깜짝 놀랄 몇 가지를 발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미국 가니까 임금을 뽑는 거예요. 국민들이. 야, 이게 이 진짜 좋은 나라의 모습을 임금을 뽑는구나. 대통령 선거에서 뽑잖아요. 그걸 본 거예요. 우리도 이 길로 가야 되겠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죠. 임금은 물려받는 그런 쪽이니까. 그런 것을 하면서 오면서 이거 바꿔야 되겠다 하니까 정변을 이렇게 하는데 그때에 누가 이끌어갔냐면 민영익 씨가 단장이죠. 부단장이 홍영식입니다. 그런데 민영익은 반대를 한 거예요. 정변을 일으키면 수많은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갔다 와서 계속 이렇게 논의하다가 갑신정변을 일으킬 때는 민영익을 빼고 주동자가 이분들이지만은 특별히 홍영식이 앞장선 거예요. 홍영식은 그때 지금 말하면요 우편 담당이죠. 거기에 그걸 맡아가지고 그 낙성식 하는 날 그날로 디데이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데 이제 개화파도 들어오고 수구파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개화파는 개화파대로 하지만 수구파는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쳐 죽이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맡았냐? 사실 신식 군대 훈련에 있던 서재필이가 맡은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들어옵니까? 민영이가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할까? 쳐라. 민영이도 쳤는데 중상을 입었어요. 근데 그 뒤에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저를 치료해서 민영이는 살게 되고 갑신정변은 3일 전화하고 결국은 제압당해가지고 다 죽고 망명하고 그러죠.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갑신정변 주요 보니까 이제 이 김옥균 씨요. 이분의 김옥균 선생 유어터가 지금도 있습니다.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정진석 그 위원이 이걸 좀 기념관을 세우든지 뭘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청에 의해서 30m인가 내려보냈어요. 공주로.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이 아니 세상에 친일파 놈을 뭘 기념하냐고 반대해가지고 그게 다시 올라가서 결국은 기념관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역사를 보는 잘못된 시각 때문에 지역에 오는 보배로운 일도 놓치고 만 거예요. 예,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망명을 하게 되는데 일본으로 가죠. 몇 명이 산 사람들 일본으로 가는데 일본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실제는 갑신정변 일으킬 때 일본하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이 정변을 일으키는데 당신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를 보호해달라. 근데 일본이 배신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일본 가니까 안 받아줘.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서 이제 미국을 가게 되는데 재미있는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1885년에
우리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들어오는데 그때 요코하마에서 이 서재필 일행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서재필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아펜젤라입니다. 감리교 최초 선교사예요. 이 아펜젤라를 들어보니까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지금 혼돈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런 걸 들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망명하는데 미국에 가서 도와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이 땅에 들어오고 이 서재필 일행은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미국으로 망명해서 샌프란시스코 제1장로교회 제임스 로버트 장로를 소개를 받아갖고 이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막노동 점원으로 일하면서 고난과 역경을 적응하며 견디었다. 여러분 그 양반이 지게질을 할 수 있어요? 양반이 일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해본 적이 없는 거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막다른 골목을 간 거야. 로버트 장로가 그걸 좀 잘 모셔가지고 어떻게 학교나 보내고 그러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했어요. 미국 사람들은 자기 생애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노동을 시키고 점원을 일을 시키고 그 일을 서대필은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고요. 그러고서 이제 야간에는 YMCA에 나가서 영어를 공부하고 그때 이제 교회를 나가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이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면서 그렇게 훈련을 받게 되죠. 그러다가 로버트 장로가 누굴 소개하냐면 홀렌백 이런 탕광을 경영하고 교육에 대한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를 만나게 해줬어요. 만나니까 동부로 가서 이제 1886년 9월 해리 힐만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예, 홀렌백을 통해서 학교에 들어가요. 근데 나이가 늦게 들어갔지만 1년 만에 우등생이 되고 1889년 졸업생 대표로 고별연설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머리가 뛰어난 분이에요. 그래서 1년 만에 언어가 좀 서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빨리 그렇게 해가지고 적응해서 졸업생 대표 연설까지 맡아요. 그때 이름이 이제 필립 제이슨으로 영문으로 완전히 바뀌었죠. 학교 생활할 때 교장집에서 기숙을 합니다. 마땅치 않으니까 교장집에서 기숙을 하는데 그 교장 장인이 네 법관 퇴직자예요. 법관 있다 퇴직하고 자기 사위집 딸네 집에 와서 있는데 방이 이제 하나 각자 써야 되는데 서재필과 깁슨과 한 방을 쓰는 거예요. 같이.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서재필은 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오면은 바로 이 깁슨 교장 장인에게 뭘 배우느냐면 그 민주주의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자유민주주의 나라의 법과 운영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미국 사회 조직이라든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것들을 그리고 홀렌백이 뭘 권유하냐면 당신은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저 조선으로 선교사로 갔으면 좋겠다 제안을 해요. 근데 서대필은 그건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역적이 몰려가지고 가면 붙들려 죽는데 어떻게 내가 무슨 선교사로 가느냐 거절을 합니다. 그러고서 있다가 저는 1890년 6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요. 미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무원이 됩니다. 공무원 시험가 돼가지고 육군 의학도서관 사서로 취직해요. 의학도서관에 사서로 취직하면서 뭐가 또 눈이 떴냐면 1890년 9월 콜롬비아 의과대학 야간부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예, 조지 워싱턴 대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893년 6월에 3년 졸업하고 의학사 MD 학위를 받게 됐고, 그리고 모교에서 병리학 조교 임명을 받아서 결국은 의사가 됩니다. 닥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선 사람이 최초 의사가 되는 거죠. 미국 의사죠. 여기 보면 뒷줄 세 번째, 좌측에서 세 번째가 서대필입니다. 워낙 잘생기고 덩치도 있고 그래서 어디 가든 꿀리지 않아요. 이런 콜롬비안 대학을 무사히 마치고 의사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가 결혼하게 되는데 1894년 6월 20일 미국 철도 우편 사업의 창설자, 그때 이제 철도를 통해서 우편 사업을 하는데 그걸 창설한 분이 조지 부캐넌 암스트롱입니다. 그 딸과 이제 뮤리엘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재필의 장인 고종 사촌인 제임스 부캐넌이 있어요. 이때는 부통령이요. 제임스 부캐넌이 나중에 15대 대통령이 됩니다. 이 결혼할 때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미국의 부통령 조카 사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미국 사회에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난리가 나서 저 어디 뭐 코리아라는데 뭐 어떤 조그만 나라에서 온 사람이 그 부통령이 조카 사위가 되니까 대석특필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병원을 개업해서 워싱턴에서 개업해 갖고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쯤 되니까 갑신정변 주역들이 다 사면령이 내려졌어요. 다 과거를 묻지 않겠다, 그렇게 돼 있었어요. 신혼 시절의 모습입니다. 자전거 타고, 여기는 이제 1838년 당시의 모습인데, 요즘에 보니까요, 우리 아파트도 보면 야, 걔들 참 많이 끌고 다녀. 아니, 나는 뭐 그걸 비판하지 않아요.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들 보면요, 공원에 나와서 똥 싸고 오줌 싸고는, 그런데 제대로 된 사람은 꼭 가방 갖고 와서 다 그걸 쳐가지고 가더라. 그런데 더 놀란 게 뭐냐면요, 우리 아파트도 아주 시커먼 게 아주 큰 게 있어요. 그냥 끌고 와. 이 입막에 허게 돼 있어요, 법은. 그 이야기 한번 할까 말까 하다 안 넘겨들지 내가 피웁니다. 법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개를 키우고 그런 모습이 보이죠. 1895년 12월 26일 박영우의 설득에 의해서 귀국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 정부에서 불렀어요. 들어와라. 사면됐으니까 와도 좋겠다. 근데 안 가죠. 근데 박영우가 누구냐? 철종의 부모입니다. 철종의 사위요. 갑신정변의 주역이지. 네가 와서 설명하는 거예요. 네가 이때를 위해서 준비된 거 아니냐. 이때 가야 우리 조선 민족들이 바로 살 수 있다. 가자. 그래서 설득이 돼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서재필이 미국 가서 활동하는 것을 전부 감지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아펜젤라입니다. 아펜젤라가 이걸 다 감지하고 있어요. 돌아와서 마포 진곡의 여관에서 아펜젤라가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진곡에서 만나가지고 딴 데 갈 생각 말이라. 가자. 그를 붙잡고 정동에 당신 사는 집으로 데려와서 한 집에서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도 이거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갖고 와가지고 뭘 하냐면 정동에 거주하면서 배제학당 교사로 이 역할을 하게 되고요. 국가에서는 중추원 고문, 농상공부 고문 역할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와서 배제학당에서 특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때 일제강점기에 우리 온 민족이 일제에 아주 억눌렸을 때죠. 서대필은 미국 시민권을 가져와서 이제 강연을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많은 젊은이들이 일깨움을 받게 됩니다. 우리 민족 정신 차려서 나라와 민족을 차려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보시면요, 배제학당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민주국가 건설 지도자를 양성하는 거예요. 짧은 기간이지만 여기에 이승만, 주시경, 신흥호 이 제자들이, 이 굵직굵직한 제자들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자립자강, 그런 그 민주주의의 소중한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배제학당을 짓는 겁니다. 여기 이 까만 옷 입은 분이 아펜젤라고 공사를 하는 거죠. 이게 서양식 건물에 아주 상당히 일찍 세워진 거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그러죠. 그 협성회를 조직했는데 이건 뭐냐면 배제학당 안에 학생들이 협성회라는 걸 조직했어요. 그래서 자주자립자강 정신과 자유, 민주, 평등, 민주주의에 대한 필요성을 토론 형식으로 이제 가르치고 청중을 일깨우는 거예요. 이때 많은 젊은이들이 일로 몰려갑니다. 그 당시에 상동교회라고 있어요. 상동교회 상동학원에 우리나라 애국자들이 거기서 다 길름 받습니다. 이런 사람들까지 다 몰려와서 야, 자유민주주의가 이거다. 나라가 이렇게 돼야 모두가 평등하게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걸 깨우치게 되죠. 그리고 독립신문을 만듭니다. 4월 7일 날 신문의 날이죠. 자, 4월 7일 날 내가 알아보니까요, 서울의 국립묘지에서는 서재필 박사의 기념사후회가 서울도 있어요. 그래서 그날 거기서 행사를 갔습니다. 금년은 주일날이라서 못 간, 내년은 제가 가려고 그러고요. 우리 할 수 있으면 위원장 같이 가서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후손들도 글로 오고 함께 합니다. 독립협회를 결성하고요. 독립문을 세웠어요. 독립문 세우고 독립가를 누가 불렀냐? 배제학당 학생들이 독립가를 불렀고, 누가 축사했느냐? 아펜젤라 선교사가 와서 축사를 했어요. 독립문 세우고.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만민공동의회를 개최했어요. 우리는 혼자 한 건 아니죠. 서대필이 그렇지만 이 만민공동의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만민이 다 평등하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야 된다는 그런 그 공동체 의회를 개최했고요. 바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서대필이 아주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죠. 그때 전제 군주제, 절대 군주제 그런 세월에 이건 참 놀라운 겁니다. 만민공동회에 이건 그림으로만 나와 사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였고요. 야, 그러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신문이 나오지, 만민공동의회가 생기지, 또 독립문을 세우지, 전 국민들을 독립정신을 일깨우는 거예요. 이러니까 가장 싫은 게 뭐냐? 수구파입니다. 수구파. 이들은 개화파인데 개화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맞죠? 중요한 건 일본의 조직적인 회방입니다. 일제강점기거든요. 제일 눈꽃인 거예요. 왜? 저거 미국 시민권 가지고 와서 많은 사람들을 일깨우는데 이게 눈이 가시오. 그래서 이제 일본의 조직적인 회방을 하는데, 사실 고종이 아관 파천했잖아요.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 있다가 나중에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에 환궁한 고종과 서대필과 비전이 달랐어요. 독립신문을 만들 때는 고종이 도와줘서 만들었어. 그런데
만들고 보니까 나중에 이 서대필의 생각은 달라요. 국민이 세운 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종은 절대 군주제, 전제 군주제입니다. 나라의 주인은 임금이다. 임금이 나라지 백성들이 아까 있고 뭐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대필은 아니오시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이 주인된 민주국가 건설이 서대필의 목표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고종과 이 서대필과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결국은 민과 민군권이 대립이 됩니다. 군권과 민권이 대립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1898년 5월 14일 귀국해서 2년 6개월 만에 미국으로 추방이 됩니다. 고종이 추방을 했는데 추방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수구파 일제. 또 고종의 생각은 내가 나라고 내가 임금인데 자기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추방. 그래서 절대군주제 민주국가 건설 다르죠. 미국에 갑니다. 사업을 하게 됐죠. 제이슨 상해라고 이렇게 설립해서 사업에 열중하는데 불과 얼마 있다가 1919년도 고국으로부터 3.1 독립 만세 운동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곧 이 서대필 생각이 이게 가능할까 했는데 고국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났다. 3.1 만세 운동이 일어났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업이고 뭐가 다 때려치고 오직 이제 독립을 위해서 전심전력하게 됩니다. 고국 독립을 위해서 전심전력. 한국통신부를 설치했어요. 이걸 한국통신부는 전 세계에 조선 독립을 알립니다.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일본의 부당성과 한국 독립의 정당성을 바로 한국통신부를 통해서 알리는 거예요. 이렇게 알려나가고 한국 친위회를 조직합니다. 미국인으로서 우호적인 협력을 구하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거예요. 예, 지금도 미국에서는 한국과 일본을 놓고 어디를 선택하는지 아십니까? 일부는 한국을 선택하지만 일부는 일본을 선택하는 거예요. 일본하고 미국하고 전쟁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본을 더 우위에 놓는 그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프랑스의 1개소, 미국의 21개소. 그래서 자그마치 미국인 우호적인 협력을 위해서 한국 친위회를 곳곳마다 다 세워가지고 활동을 하게 됐다. 그리고 코리안웍이라는 잡지를 만든 거예요. 예, 저도 지금 엠스토리라는 잡지를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 문서로 남으니까 문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1919년 1차 한일회의를 열어가지고요. 4월 14일부터 16일 3일 동안에 행사를 진행하는데 리틀 극장에서 독립기념관까지 진행을 합니다. 이때 여기 이승만도 함께 동참하죠. 정한영과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다가 1945년 민족해방 후 미 군정청 고문으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미 군정청에 고문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는 서대필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뭐 대통령 추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일부는 견제하는 거예요. 자기 제자지만 이승만이가 제자지만 이제 이승만의 생각이 있고 서대필 생각이 있고 뭐 다 있겠죠. 그런데 견제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때 이 대통령 추대 움직임이 있었는데 본인이 중앙방송에 가서 연설을 하는데 영어로 했어요. 영어로. 나는 이미 한국말도 많이 잊어버렸다. 나이가 너무 많고 할 수가 없다. 나는 대통령 할 생각이 없다. 그리고 사의를 거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남한만의 총선을 아쉬워합니다. 실제로 오늘 다 얘기할 수 없는데 남한의 총선이 이루어질 때 이거 반대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남한에 조직된 김구 선생이나
그런 유명한 분들도 예, 북한에 가서 김일성하고 협력해서 이걸 막아야 된다. 노골적으로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근데 결국은 남한만의 총선이 이루어집니다. 1948년 9월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도미생활 조국을 위한 못다한 이런 비전이 있어요. 남부로 갈라진 것을 아쉬워하고 통일된 나라를 서재필은 사실 추구했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졌죠. 그러다가 1950년 한국전쟁이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요. 예, 그러고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51년 그 충격으로 이번 87세로 생을 마감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1994년 4월 8일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에 상당히 세월이 흘러서 모아가지고 묻히게 되는 거고요. 1977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주소가 됩니다. 이 건국훈장 중에 최고의 훈장이 바로 대한민국장입니다. 이걸 받은 사람이 지금 몇 명이냐면요, 61명이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 사람만 몇 명이냐면요, 내가 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31명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박탈당했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그래서 지금 30명입니다. 대한민국장이. 미국인들이 몇 명이나? 4명이요. 4명 중에 바로 서재필이 바로 이 대한민국장을 받았어요. 사실 중국 사람은 5명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뭐 별별 사람 다 있어요. 트리기아, 일명, 베트남, 서독, 차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다우메 공화국, 세네갈, 또 가봉, 카메룬, 니제르, 케냐, 우간다 이런 데 한 명씩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건국의 최고의 훈장을 받은 사람이 서재필입니다. 미국 사람 중에서 4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이만큼 서재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전 근대사 속에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 누구냐? 서재필이다. 백작당에서 가르친 자주, 자립, 자강, 자유민주, 평등, 이 사상을 심어준 분이 서재필 박사입니다. 사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서재필 박사의 사상. 첫째는 선각자로 선구자의 본을 보였다. 이 선각자는 본을 보여야 됩니다. 말만 하면 안 되죠. 생활이 뒤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선생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미국 시민권 1호입니다. 미국 시민권 1호가 서재필이에요. 또 미국 의사 1호, 미국 공무원 1호, 또 국제 결혼 1호 최초예요. 네. 골프를 제일 먼저 쳤다고 합니다. 골프 친 사람. 저도 아직 골프를 쳐본 적이 없는데 골프 친 사람. 그리고 배제학당 협성회를 이끌어갖고 독립협회, 독립신문, 독립문 4월 7일 날이 무슨 날이죠? 신문의 날이죠. 독립신문을 그날 만든 거예요. 독립문, 만민공동의회 이런 걸 통해서 독립을 위한 온갖 헌신을 2년 6개월 동안에 전념을 다한 거예요. 이게 진짜 멋진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를 놓은 결과입니다. 독립정신과 민주국가 건설이 기초를 놓았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게 어디 사람이냐? 여기 영국분이에요. 네. 자주자립, 자강, 자유민주, 독립, 평화 이걸 쓰고있습니다. 내가 교환을 나눠드렸어요. 그걸 좀 참고하시고 될 것 같고요. 기득권을 내놓고 다 같이 잘 사는 부강한 나라 건설에 매진했다.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누구든지 대접받으려고 그러죠. 대접하려고 그럽니까? 이 일을 바로 당시 탄관원들이 부정과 부패는 나라가 망국으로 가는 길이었다. 이걸 알면서 이것을 타파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오늘 뭐 우리나라는 다 잘하는데 국회만 바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국회 그 뭐 모릅니까? 그분들이 다 알죠.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이를 막기 위해 갑신정변을 일으킨 주역들이 기득권자, 기득권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다 위치에 올라가고 최고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걸 다 내려놨다. 그러나 이들은 기득권을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자, 북방우선주의로 힘있는 나라 건설을 꿈꾸었다. 이 서재필 사상 속에 국방에 대한 아주 강력한 사상이 의지가 있습니다. 일본 도야마 육군 하산학교에서 신식 군대 훈련을 받고 조선의 조련국 사관장이 됐어요.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일본 군대가 러시아 군대가 종로바닥을 활보할 때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들이죠. 미 군정청 고문 등으로 활약하며 국방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국방을 몸소 실천한 헌신자입니다. 실제로 미군에도 들어갔어요. 미군의 자원에서 뭡니까? 의사가 돼가지고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미 군정청 고문하면 이게 국방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분이죠. 끊임없는 도전 정신입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소중하게, 선생은 최소 18세 과거에 급제를 했어요. 그런데 보면 21세 갑신정변 주역으로 참여했다가 망명 시절 노동자로 점원으로 야간에도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23살에 고등학교를 가고 25살에 대학에 입학하고 28세에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이렇게 늦게 해서 공부하는데도 주저하지 않고 총력을 기울여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보죠. 이 도전 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강경역사문화학교도 강경 발전을 위해서 도전 정신을 좀 가져야 되거든요. 이 논산 마찬가지입니다. 의학상 MD 학위 병약 조교가 됐습니다. 그 모교의 조교로 역할을 하게 되고 결국은 병원을 세워서 의료 활동을 하게 되죠. 의사가 되고 미국 상류 사이에 안정된 정책 생활을 벌이고 조국을 위한 근대화에 헌신하고자 귀국합니다. 거기 있어도요. 자기 부통령이 조카 사위요. 그가 나중에 미국의 15대 대통령이 되잖아. 미국의 상류 사회에서 인정받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조국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다 버리고 돌아오죠. 독립된 민주국가 건설에 혼신을 다했다. 오로지 조국과 민족 독립을 위하여 전념하게 됩니다. 해제학당과 독립협회, 만민공동의회 등에서 교육으로 미래 건국공신들을 가르쳤고 독립신문을 만들어 국민정신을 일깨웠다. 예, 신문이 요새 너무 많죠. 여기도 굉장히 많은데 신문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것만 보니까 특별히 미국에서 한국통신부, 한국친회, 코리안 웹 잡지, 한인의 워싱턴 군축회의, 호놀루 범태평양 회의 이런 데 가서 이제 활동하면서 조선 독립에 대한 필요성과 일본의 부당성을 외친 거예요. 그래서 민족 독립에 대한 희생과 헌신을 다하게 됩니다. 자, 남북이 하나 된 민주국가 건설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남북이 분단되어 따로 국가를 세우는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고요. 실제 서대필 말고도 많은 우리 인사들이 이걸 반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김구 선생도 이거 절대로 반대했어요. 통일된 민주국가 건설의 비전을 열망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걸 보죠. 그래서 미국으로 가서 남북전쟁의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고요.
야, 송재 서재필 박사께 영향을 끼친 사람들, 이제 뭐 이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중요한 분들 몇 분 얘기합니다. 김선근 외숙입니다. 외숙 판사였고 한학을 배웠어요 거기서. 그래서 여기 서울 가서 이 공부를 해가지고 과거급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김옥균입니다. 장원급제를 했어요. 아까 얘기했죠? 어디 정안뿐입니다. 동생같이 여기고 대화 사상을 저에게 불러주고 미래 비전을 이 김옥균이가 준 거예요. 로버트 장로입니다. 미국 생활에 정착을 도왔다. 돈 준 거 아니에요. 먹을 것만 준 게 아니에요. 땀 흘려 수고하며 일하면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개척 정신을 불러들인 거예요. 홀렌백입니다. 이는 학교 생활을 뒷받침하고 이가 그 선교사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도 한 사람이에요. 학교 생활 전체를 도와줬던 그런 분입니다. 깁슨입니다. 법관 퇴직자, 헨리 힐먼 아카데미 교장 장인이죠. 이를 통해서 민주주의 기초와 민주주의 법을 배우고 민주사회가 어떻게 흘러가야 된다, 그것을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민주주의 법과 민주주의 기본을 이 깁슨을 통해서 배우고요. 아펜젤라 감리교 최초 선교사입니다. 정동에서 함께 살고 배제학당의 교사로 일하게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도왔던 분이 아펜젤라 선교사다. 배제학당 교사로 활동해 독립 낙성식 할 때도 축사를 하게 했죠. 송재 서재필 박사는 혁명과 정치가, 의사, 교육자, 군사학 전문가, 독립운동가, 사업가. 사업은 사실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사업하다가 결국은 독립운동하다 보니까 사업이 안 되죠. 그러나 이분이 이렇게 살아온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다. 시, 문필과 언론인. 시도 많이 쓰고 글을 잘 썼어요. 책도 많고 자서전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국을 극진히 사랑한 사람. 전체 통틀어 한마디로 말하면 서재필은 조국을 극진히 사랑한 사람이다. 조국 독립을 위해서 온갖 모든 걸 다 바친 분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본가지 표지판이 나옵니다. 아까 그 연무에 있는 원집을 봤죠? 그 집이 너무 헐어서 논산시에서 다 헐어버렸더라고. 헐고 거기에 가면 이 서재필 박사 본가지 팻말이 돼 있어요. 안채 이렇게 나오고 가까이 크로즈업에서 찍은 거고요. 전체를 보면 이렇게 주초돌만 지금 갖다 놨어요. 위원장님 이거 진다고 그래요? 아직 대답이 없죠? 예. 아직 대답이 없는 건 뭐냐? 서재필 박사가 진짜 어떤 분이냐? 여기 대해서 조금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걸 좀 얘기해야 됩니다. 이 진짜 나라와 독립을 위해서 희생한 분이고 미국 사람 4명 중에 바로 대한국장을 받은 한 분이다. 굉장한 거예요, 이거요. 여러분 서재필 박사 가정교역이다. 요건 또 설치했더라고 하니까 이 옆에 4,000평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논산시에다가 기증을 했어요. 누가? 서재필 후손들이 이걸 기증할 때 한쪽은 묘역이요, 위쪽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작은 기념관을 하나 졌으면 좋겠다. 그런 목적으로 아마 기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재필 묘역에 대한 쭉 나오고요. 지금 묘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재필 박사 묘는 없습니다. 동작동 국립묘지에 있어요. 가족묘예요. 가족묘. 제가 2012년도에 여기 세 번째 이분이 서동성 박사입니다.
미국 LA에서 국제 변호사를 한 분이 나이가 많아요. 저분은 제가 몇 번 만나서 서로 대화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별로 말이 없는 분이에요. 그 바로 옆에 분이 또 동생분이요. 그 옆에도 동생이고. 그리고 요분 누군지 아시겠죠? 네? 우원장님이 여기. 네, 우원장님. 그 제가 여기 갔었고요. 유재부 원장이 있고, 윤 국장님이 있고, 요 세 분은 노블 선교사, 아펜젤라 선교사 4등되는 노블 선교사 후손들이 와서 제가 그렇게 같이 안내를 해가지고 여기에 갔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 박사의 나라 사랑과 독립정신을 후대에게 전하기 위하여 후손들이 증여한 대지의 생애와 사상을 담은 작은 기념관을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 이건 제가 제안한 게 아니라 이미 후손들이 제안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기념사업회가 연무에는 조직이 되어 있고 1년에 한 번씩 그 논산시 전체 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금년은 행사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갖고 못 온 것 같아요. 이렇게 아시고 지금 그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는 4월 7일 날 거기서 행사를 갔습니다. 그러나 후손들하고 제가 대화를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니까 그분들은 꼭 연무체육관 뒤에로 가보면 4,000평 땅이 그냥 있어요. 여기다가 그걸 세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저한테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더운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